안녕하세요. 저는 용산고 전문학원 유파인 유치원특별관의 송호길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용산고에 배정된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모두 너무너무 반갑고요. 제가 이제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내용은 용산고 수시결과 분석 및 내신 가이드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그 고등학교에서 그 종합 등급 산출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뭐 이 내용들을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 각 과목마다 단위수라는 게 존재하게 되고요. 여기 단위수라는 거는 일주일에 몇 번 수업을 하는지가 거의 대부분 기준이 되겠고, 다른 과목들이 있긴 있지만 주요 과목들은 이렇게 되게 되겠죠. 그래서 총 22단위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중학교 때와는 다르게 고등학교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눠지게 되는데, 이렇게 등급을 받게 되면 거기에다가 그 단위수에다 등급을 곱한 것들이 이렇게 계산이 되게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모두 합한 거를 나중에 총 단위수로 나누게 되면 전체 등급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보통 보면 여기에 지금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놨는데, 이렇게 국어랑 영어랑 수학이랑 이렇게 등급을 받았을 때 이제 이렇게 등급이 나오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그냥 한번 추가를 해봤는데요. 다른 과목들, 다시 말하면 보통 생각하는 주요 과목들이 국어, 영어, 수학이랑 통합과학 같은 것이 동일할 경우에, 아까는 이제 통합사회하고 한국사가 3등급, 3등급이었는데 이렇게 등급이 통사랑 한국사가 1등급, 2등급으로 바뀌었을 때 보이다시피 엄청나게 큰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죠. 아까는 이제 2.27 정도인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2.27 정도면 상당히 애매한 등급이거든요. 1.86이면 상당히 고려대 이상을 노릴 수 있는 좋은 등급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되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는 학부모님들이 학생들을 지도하실 때, 특히 저희들도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는데, 이런 과목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지 이렇게 내신 1점대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한번 실어놨고요. 자, 용산고 최근 주요대 합격 현황인데요. 이 내용은 용산고 학교 설명회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사실은 2020년도까지는 4년 연속으로 굉장히 그 수시의 합격 결과가 굉장히 상승세를 타고 있었는데, 2021년도에 상당히 이제 줄어들었죠. 그리고 이제 뭐 여기에 보면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숫자들이 있는데,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는 중복된 인원들도 포함되어 있고, 또 이제 용산고 같은 경우는 운동부가 있기 때문에 그 운동부 학생들까지 어느 정도 포함된 숫자들이어서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좀 약간 부진했었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은 수시 결과가 아니라 이제 전체 이제 정시를 포함한 전체 이제 합격 현황을 나타낸 것이고, 요건 이제 학교 설명회 발표 자료입니다. 자,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등급대별 등수하고 이번에 이제 2022년 수시 1차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물론 이제 1차 결과 이후에 또 추합이 계속 있었고, 이제 지금은 정시가 발표가 돼서 좀 인원수가 많이 변동이 있겠지만, 일단 수시 1차 결과 위주로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그러면 이제 종합등급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2022년 기준 등수로 따졌을 때 이제 등급이 이렇게 쭉 나와 있죠. 나와 있으면은, 자, 이렇게 등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건 아주 정확한 건 아니고, 저희가 학생들과 저희 학원 재학생들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런 등수를 만들어 봤는데요. 대략적으로 이제 10등권 학생이 이렇게 1점대 후반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2.5 정도나 2.4하고 사이에 있는 학생들이 20등 정도 이렇게 됐다고 말하는데, 좀 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좀 더 다른 것 같기도 해요. 한 2.4 미만이 20명이 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현재 이렇게 돼 있고, 사실은 그래서 이 학생들이 다 어느 대학을 갔는지는 좀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요런 자료에서는 이것들을 전부 다 공개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왜냐면 개인정보 부분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1.8에서 1.9 사이 정도가 되면은 이제 서울대하고 연세대하고 고려대 정도가 전부 다 여기에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 2.2 이 정도 라인에서는 이제 성균관대하고, 물론 이제 여기에도 고려대 학생들이 있긴 있는데, 어쨌든 성균관대라든가 한양대 학생들이 이쪽에서 이제 합격한 사실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12월 중순 수시 결과 학교에서 발표를 했는데, 학교에서 이제 그 중간 어떤 집계를 했었는데, 대략적으로 이제 서울대는 2명, 그리고 연세대학교는 6명, 고려대학교는 13명, 그리고 카이스트 2명, 포스텍 1명, 의대 4명으로 이제 집계가 됐고, 이제 물론 이것들은 이제 중복이 포함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자, 재환생 기준에서 이제 용산고 수시 결과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나름대로. 자, 먼저 이제 학생들이 많이 얘기하는, 생각하는 거, 중앙대나 경희대 정도는 충분히 가겠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것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수시에서는 중앙대, 경희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연대나 고대보다 더 힘들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거의 합격생이 되게 드물어요. 그러니까 서성한뿐만 아니라 중앙대, 경희대는 굉장히 드물고, 그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는 일단 뭐 최저 등급이라든가 면접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어떤 그 지방에 있는 학생들, 내신이 굉장히 좋은 학생들, 그 학생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가 힘든 것도 있고, 또 약간 과 지원 측면에서 약간 상향 지원을 하는 부분도 있겠고요. 왜냐하면 좀 약간 어느 정도 만만하게 보는 그런 게 있어서. 하지만 실제로 중앙대나 경희대는 수시로 가긴 굉장히 힘들고, 이거는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 근데 보통 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이제 정시로 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학생들도 생각하는 게 뭐 연고대 떨어졌으면 뭐 서성화는 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거는 굉장한 오해인 게, 뭐 올해 분명히 서성화만 붙고 연고대를 떨어진 학생들이 있긴 있는데, 이런 학생들은 굉장히 극소수고요. 실제 연고대 합격생과 서성화 합격생은 거의 동일한 어떤 인원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내신 어떤 수시로서 서성안을 뚫는다는 것도 연고대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하면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면접을 잘 보면 내신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죠. 실제로 뭐 면접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건 아니고, 뭐 각종 입시에 관련된 어떤 그런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면접은 약간 운적인 부분이 사실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실제로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면접을 못 봤다, 면접을 망했다, 큰일 났다 이렇게 했던 학생들도 대부분 다 붙은 경우를 볼 수 있고, 뭐 나는 조금 내신은 떨어지는데 면접 되게 잘 본 것 같아, 붙을 것 같아,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 대부분 다 또 떨어진 거 보면 실제로 면접보다는 역시 내신 등급, 다시 말하면 학교 성적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땐 그렇고, 그 다음에 생기부 부분인데, 용산고 같은 경우는 물론 과중이기 때문에, 과중 과학중점학교이기 때문에 관련된 활동들이 많아서 생기부를 많이 잘 써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물론 생기부를 못 써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학생들이 다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야 되는 것들이지, 선생님들이 가만히 있어서 잘 써준다 이런 건 아닐 거예요. 특히 교과 세특 같은 부분도 그냥 단순하게 그냥 수업을 열심히 듣기만 한다고 해서 잘 써주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발표에 참여하고 이렇게 돼야 잘 써주는 것으로 지금 학생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지원을 하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좀 학생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약간 연결되는 내용인데, 1점대, 2점대의 차이라는 게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신 1점대하고 내신 2점대의 차이라는 게, 물론 당연히 내신에도 차이가 있겠지만, 실제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1점대 학생들은 굉장히 그 참여율이 굉장히 높아요. 실제 저희 학원에 현재 있는 그 전교 거의 1, 2등 하는 학생인데, 그 학생 같은 경우는 거의 전 과목에 걸쳐서 학교에서 그 세특 관련된 발표 같은 거 다 진행한 것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2점대에 보통 맞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주요 과목 위주로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근데 대학교 갔을 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차이를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고, 실제로 고려 때 이번에 이제 2점대, 2.2, 2.3 이런 학생들이 용산구에 또 붙었는데, 그 학생들의 경우를 보면 작년에도 그랬지만 좀 전체적으로 그런 활동적인 부분을 되게 끝까지 아주 그냥 모든 것을 다 챙기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또 이제 학생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수학과학을 잘하니까 난 정시체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물론 극소수의 학생 같은 경우는 실제 수시의 성적보다 또는 내신 성적보다 정시 성적이 이제 잘 나와서 잘 가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학생들은 거의 드물고 대부분은 어떤 그 내신 성적과 따라간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학생들은 보통 어떤 학생들이냐면은 굉장히 이제 뛰어난데 한 학기 정도 굉장히 망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이 있고, 또 어떤 학생이 있냐면 특정 과목을 되게 못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잘하는, 특정 과목이 굉장히 약해서 내신에서 굉장히 손해를 보는 학생들, 또는 의대 같은 거를 가려고 싶은데 내신이 이제 그만큼 안 따라주니까 애초부터 이제 정시 쪽으로 이제 틀어버린 학생들, 이런 학생들 정도만, 이렇게 좀 그런 소수의 학생들만 이런 좀 더 정시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건 실제로는 그 내신 성적과 거의 유사하게 나온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내신 성적이 가장 중요하다, 대학 갈 때는. 그것들을 이제 좀 많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그 다음 알아볼 건 이제 용산고 학교 현황과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자, 용산고 같은 경우는 이제 과학 중점 과정이 있기 때문에 과학 중점반과 이제 일반 과정의 좀 차이를 좀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자, 과중 같은 경우는 일단 과학을 4과목을 봐. 이게 상당히 압박이에요. 실제 2학년 때 내신 대비할 때 굉장히 압박이고, 이게 과중과 일반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사실 일반 같은 경우는 3과목을 본다면 나머지 한 과목이 굉장히 쉬운 과목이기 때문에 사실 일반 학생들이 과중 학생들보다 내신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유리한 건 확실히 있습니다. 하지만 학업 분위기적인 측면 같은 경우는 과중이 아무래도 앞선다고 볼 수 있고, 또 과제 연구 같은 게 과중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활동적인 측면에서 좀 더 과중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또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동아리 활동을 나중에 하게 될 텐데, 동아리 활동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본인이 만들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서도 어떤 소그룹적인 측면, 이런 거를 결성하는 측면에서도 아무래도 과중 쪽이 좀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은 이건 큰 차이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과중에 있는 프로그램 중에 좀 더 다양한 활동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뭐 특별관리 부분은 뭐 정확하게는 이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약간 저희가 이제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아무래도 과중 쪽 학생들이 좀 더 관리를 받는 측면은 우리가 크게 부정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일반 같은 경우는 일반반 같은 경우도 분명히 장점이 있습니다. 선택 과목이 부담이 거의 없기 때문에 좀 공부 확실히 유리하죠, 내신에서는. 근데 이제 분위기가 아무래도 좀 확실히 차이가 난다고 저희는 많이 들었고, 실제로도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일반반 학생들이 전혀 없느냐, 그런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냐,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물론 이제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 영재학급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충분히 또 다른 어떤 뭐 문과 학생들도 그렇고 일반 이과 학생들도 그렇고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하는데, 이제 내신 챙기기나 결국 생기부 같은 부분은 아무래도 스스로 좀 챙겨야 된다. 그리고 이제 분위기에 좀 휩쓸리지 않는 학생이 좀 더 유리할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어디가 더 유리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말씀드리기 좀 힘든데, 뭐 아무래도 내신에 어떤 관련된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과중보다는 일반이 좀 더 유리하겠고, 또 어떤 분위기 부분에서는 과중이 앞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용산고 인원수 및 과목 선택자 수를 한번 알아볼 텐데, 현재 인원수는 이렇습니다. 이제 용산고는 아무래도 인원수가 물론 뭐 강남권에 있는 서울과중 같은 경우는 거의 400명 정도 되는데 그 학교보다는 적지만 인근 학교 중에서는 거의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은, 일반고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신 관리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고, 특히 이과 같은 경우에는요, 자 보시면은 2학년 과목 선택자 수가 무려 물리는 181명, 화학은 198명. 현재 이제 작년 2학년 결과거든요. 이 정도 인원수가 나오는 학교들이 사실 거의 없어요. 세화고 같은 학교들, 그런 일반 자사고들도 이렇게 모든 과목이 골고루 잘 나오질 않거든요. 근데 과중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과 학생들한테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원수는 이렇게 1등급 인원수가 이렇게 되는 1등급 인원수를 제가 뽑아봤는데, 사탄 과목 같은 경우는 물론 경제랑 이런 과목들이 있는데 인원수가 아무래도 좀 적죠.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제 문과 같은 경우는 좀 상위권 학생들이 아무래도 숫자가 좀 적기 때문에 좀 내신 관리 측면에서 물론 좀 빡세긴 하지만 그래도 소수의 상위권 학생들이 그 윗부분을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실제로 뭐 수학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내신을 잘 따라가는 것으로 제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 용산고 전체 커리큘럼 한번 보겠는데요. 뭐 1학년 같은 경우는 뭐 동일하죠. 1학년은 동일하고, 네, 그래서 과학이 4단이, 수학 4단이고 이제 과학 4단 이렇게 동일하게 돼 있고요. 2학년부터는 이제 수학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문과 같은 경우는 수원2는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데 3학년에 이제 확통 같은 경우가 필수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과나 과학 중점반에 비해 당연히 커리큘럼이 상당히 가볍고 이제 선행에 대한 약간 부담감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1학년뿐만 아니라 2학년 때도 이과랑 경쟁을 하기 때문에 실제 1등급 인원수가 굉장히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하지만 이게 오히려 좋은 기회일 수가 있는 게, 내신에서 수학에서 한 2등급 정도만 받더라도 굉장히 이제 메리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수학에 좀 뛰어난 재능이 있는 문과생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더 좋은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반 이과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바뀌어서, 과거에는 이제 전부 다 선택 과목이 뒤에 있었는데 지금 이제 2학년 때 기하가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학년 때 기하, 3학년 때 미적분이 들어가게 되는데 3학년 때 확통 일반 필수 과목이 있어요. 일반 이과 같은 경우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도 원래는 있었는데 지금 확통이 빠진 상태거든요. 올해 3학년 같은 경우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변화가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현재 있는 상태로는 이제 3학년 미적분의 확통 필수에 부담감이 있고, 제가 학교 설명에 가서 이게 이제 올해 바뀌었으니까 내년에 들어오는 어떤 학생들에 대한 커리어에서 바뀌지 않나라는 기대를 하고 지켜봤는데, 네,
안타깝게도 그대로 유지가 돼 있어서 근데 뭐 이건 바뀔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고, 하지만 결국 선행위 부담은 상당히 적은 편이죠. 왜냐하면 기하 같은 경우는 이제 절대평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생각보다는 학생들이 되게 부담을 느끼는 과목이긴 해요. 그 이유는 뭐 학생들이 어쨌든 점수로 그 생기부에 기록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학교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지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뭐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이제 이게 또 수능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또 상황에 따라서는 미적분 대신 선택할 수도 있어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는 성취도를 얻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이 용산고 가중 같은 경우는 이제 기하 선택을 하고 있고요. 기하 선택이고, 마찬가지로 3학년 때 이제 미적분이 필수고 확통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똑같은 상황인데 다른 게 3학년 때 미적분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 그리고 확통이 없기 때문에 수학에서는 좀 부담감이 덜죠. 그러니까 과학에서 2과목을 해야 되니 4과목을 해야 돼서 부담감이 있었다면, 수학에서는 확실히 용산 과중 쪽이 미적분만 해도 되기 때문에, 확통은 물론 학생들이 이제 내신의 어떤 그 유리함을 얻기 위해서 선택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뭐 이런 부분에서는 일반 이과보다는 유리한 면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선행보다는 적은 편 마찬가지고요. 등급 확보, 특히 이제 2학년 때까지는 전체 학생과 같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 자, 과중이라고 한다고 과중만끼리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학생들이 같이 경쟁을 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리하면, 수학 커리큘럼 같은 경우는 1학년 때는 수학 상하가 이제 같은 시험지 같은 기준으로 함께 등급을 매기게 되겠고, 이때도 수학 1, 2는 문과, 일반이과, 과학 중점 모두 이제 같이 등급을 매게 되고, 일반이과, 과학 중점반만, 특히 이과죠. 이과반만 기하를 선택 과목으로 들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3 같은 경우는 문과는 확통이 필수고 과중반은 미적분이 필수가 되고, 일반이과는 확통이 필수고 미적분 선택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에 이제 2개 다 들어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이게 뭐 2과목이니까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는 또 내신에 관련해서는 내신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용산고 수시 관련된 내용 정리하고 용산고 현황 및 수학 커리큘럼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는 이촌 유파인 원장 송호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파인 이촌 특별관 조진호 고등팀장입니다. 용산고등학교 1학년 2021년 1학기 수학 중간고사 분석을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작년에 실제로 지금 이제 예비 고2 학생들이 봤던 거고요. 우선 좀 총평을 좀 시작을 해 볼게요. 말이라는 주제로 해봤는데, 우선 첫 번째는 시간이 부족해서, 이제 학생들이 했던 말들인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 서술형을 날린 것 같아요. 그때 학생들이 사실은 시간이 부족하다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시험에 긴장하다 보면은 그럴 수도 있고, 특히 이제 앞부분에서 조금 실수를 하다 보면 놓치기 싫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서술형을 좀 이렇게 시간을 많이 못 써서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아는 문제인데 중간에 막혔어요. 같은 맥락의 얘기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좀 어려운 문항들이 있다 보니까 객관식에서 실제로 찍어서 맞춘 친구들이 이제 등급이 좀 올라가고 이제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잘 안 됐던 친구들한테는 좀 짜증이 날 수도 있던 부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중학교에서 1등 하던 친구가 80점대다. 그만큼 이제 중학교 때 했던 부분이랑 많이 차이 난다는 걸 대면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말도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죠? 준비를 잘 해야 되는. 자, 다 아는 건데 시험 시간에 왜 못 풀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이 사실 좀 많이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시험 자체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이제 앞부분에서는 좀 그렇게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는 문항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첫 시험이고 좀 긴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수할 수 있는 부분에서 계속 답에 이제 보기에 없는 게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약간 미련을 못 버리고 너무 이렇게 계속 풀다가 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연습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분석들을 지금부터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중간고사 정오표를 좀 볼 건데, 저희 학원 재원 중인 학생들이 이제 봤던 실제 정오표를 보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우선은 첫 번째로는 1등급을 좀 변별할 수 있는 문항들, 여기 15번이랑 서술형 3번을 보시면 뭐 빨간색이 많죠. 이 부분이 학생들이 실제로 좀 틀렸던 문항들이 좀 많은 부분. 그래서 15번 서술형 3번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걸 맞느냐 틀리냐로 이제 등급이 좀 1등급이 실제로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중요했던 문항들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중상위권 학생들은 요 객관식 12번, 그 다음에 18번, 그 다음에 서술형 4번 이 문제 문항들로 어느 정도 구별이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조금 저는 중점적으로 보고 싶은 게 여기 저희 학원 재원생들 중에 1등부터 뭐 한 요 정도까지 라인 아이들을 보면 11번까지가 거의 뭐 실수가 없죠. 그래서 뭐 많이 틀려봤자 한 문제 정도 실수하는,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는 뭐 기본기는 어느 정도 탄탄하게 했던 부분들이 실제로 눈에 보여지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이제 차차 이제 문항들을 좀 실제로 어떻게 나왔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 볼게요. 그래서 그 다음에 처음으로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방금 전에 보여줬던 것들에 대한 이제 정답률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앞부분은 또 보시다시피 뭐 97% 이런 식으로 조금 거의 뭐 8, 90%대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12번에서 51%를 확 줄어들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제 선생님들도 아무래도 이제 그 어떤 문제들을 이제 배열할 때 좀 생각을 하고 했을 텐데, 이제 선생님이 생각하는 난이도나 학생들이 실제로 받아들이는 난이도나 좀 다를 수 있다는 게 여기서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제 거의 뭐 40%, 특히 이제 서술형 3번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뭐 정답률이 엄청 낮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어떻게 나눠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진행했느냐, 거기서 이제 또 뭐 1등급, 뭐 2등급 이런 그 갈림길이 좀 많이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제 문항들을 12번, 15번, 18번 서술형 3번 문항들을 조금 이따 실제 문항들로 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번 요 서술형 4번 문항들도 이제 어느 정도 변별력이 있었던 문항들이었다. 그래서 이 문항들을 실제로 분석을 좀 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저희 학원에서는 아까 그 문항들에 비교했을 때도 보시면 알겠지만 뭐 거의 일치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것도 곧 이제 선생님 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곧 제가 이제 좀 소개를 해 드릴 거고요. 학원에서 실제 교재로 연습했던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는 걸 보여주는 부분이니까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서술형 3번부터 볼게요. 서술형 3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그 정답률이 제일 낮았던 그런 문항인데, 여기 보시면은 저희 그 실제 학교 교과서에 있는 문항이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문제가 뭐 거의 똑같죠. 근데 여기는 R은 28보다 큰 자연수다, 그다음 여기는 R은 34보다 큰 자연수다 정도로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이 단위 이제 범위가 좀 조건으로 좀 다르게 나오다 보니까 학생들이 연습했던 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 헷갈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좀 충분히 연습을 좀 개념적으로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다면 좀 괜찮았을 수도 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이제 R이 34보다 큰 자연수에서는 좀 연습을 했을지언정 이렇게 28보다 클 때, 29일 때, 30일 때, 31일 때 좀 세부적으로 나눴을 때 조금 더 개념적으로 좀 잘 알고 있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각각 또 2점씩을 또 갖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 좀 변별력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항들을 정확하게 다 나눠서 풀어서 뭐 이때는 또 뭐 물을 넣고 이때는 어쩌고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제 해석을 했었을 때 만점을 받을 수 있었던 좀 변별력이 있던 문항이었던 것 같고, 저희 자체 교재에서 사실 비슷한 문항을 연습을 했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뭐 정확하게 이제 뭐보다 크다, 뭐 이제 조건을 정확하게 줘서 이제 또 연습을 했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은 아쉬움은 있지만, 이제 선생님들은 항상 말하는 그 조금 이 문제나 이 문제랑 거의 같지 않냐 이런 선에서의 어떤 문제지 않았을까. 근데 조금 더 개념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어떤 그 구역을 나눠서 어떻게 정확하게 이제 볼 거냐, 이런 문항들이 이런 부분들이 좀 사실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연습이 되어 있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했던 문항인가.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번에 그 작년에
시험 봤던 것 중에서는 가장 좀 변별력이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보시다시피 뭐 범위만 달라졌을 뿐이지만 학생들이 충분히 좀 연습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느껴졌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서 문제랑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조건이 좀 변경되다 보니까 대응하지 못했다. 그 다음에 숫자가 변형이 되다 보니까 정확하게 개념을 알지 못하면 약간 외워서 푸는 식으로 가다 보면 조금은 힘들었을 수 있는 문항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 18번 문항이 객관식 중에서는 많이 어려웠어요. 선생님도 좀 풀러보는데 좀 신기했던 문제였던 것 같고 뭐 비슷한 그래도 그나마 비슷한 문항들을 조금 갖고 와 보긴 했는데 저희가 이제 연습했던 그런 교재줄 중에서 ABC가 이게 여기 보시면 A랑 B랑 C 이렇게 범위가 주어지는 걸 저희 교재에서는 뭐 이렇게 이제 원래 고1 뭐 중3 때죠. 이제 허수에서 배웠던 개념들로 조금 더 짜집기를 해서 뭐 이렇게 해봤던 이런 문항들을 좀 풀어보긴 했는데 이게 사실 18번 문제가 이 ABC 해석하는 게 많이 어려워요. 근데 그래도 이 문항은 보기가 좀 쉽게 나왔던 편이어서 상위권 학생들은 조금 그래도 보기 때문에 좀 힌트를 많이 얻어서 그래도 좀 정답률은 좋았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신유형이나 보기가 쉬워서 상위권은 좀 정답률이 괜찮았다. 이런 문항이었고, 그 다음으로 15번으로 가면은 이 문제는 진짜 많이 연습을 했어요. 학원에서도 많이 했고, 실제로 저희 이제 저희가 계속 실시를 하고 있는 모의고사가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낸 적이 있었고 하다 보니까 연습이 좀 잘 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사실 풀이 과정도 되게 좋아요. 이제 학생들 풀어온 거 보면은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개수를 물어보다 보니까 아마 한두 개 정도 그렇게 이제 하나 특히 이제 틀린 친구들이 거의 하나 차이로 많이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나왔을 때 조금 더 꼼꼼히 볼 수 있었으면 괜찮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두 자리 자연수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자리 자연수가 나와 있고 또 n의 개수를 물어보고 여기도 이제 이런 조건들을 정확하게 보면서 개수를 좀 정확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을 좀 해서 하면은 좋았지 않았나. 한 문제 정도 차이로 좀 틀린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사 유형을 연습을 좀 많이 했었으나 한 개씩을 실수해서 좀 많이 틀렸던 문항이고 그래서 문제 풀 때는 확실하게 풀이 과정을 좀 하시는 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12번 문항인데 이 문항은 사실은 이제 선생님들이 봤을 때는 거의 뭐 비슷한 문제들 많이 풀어봤던 느낌인데 이제 학생들이 느꼈을 땐 그렇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298번을 보시게 되면 뭐 A랑 B가 고정점이 돼 있으니까 얘네들의 최대가 언제 되는지만 찾으면 되는 그런 이제 좀 문제였는데 이런 문제를 좀 연습을 했고 사실 12번도 여기 A, B를 딱 끄어서 얘네들만 정리를 정확하게 해주면 요 P로 인해서 요 최대값이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연습을 좀 많이 했던 부분도 있고 근데 이제 다만 좀 어렵게 느껴졌을 수 있는 부분들이 이 A, B를 나누지 못했을 때 아니면은 좀 이제 그걸 찾았다 치더라도 이제 시험 볼 때는 좀 긴장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데 뭐 2분의 1 안 구하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어려운 문항들이는 사실 개념 하나하나가 한 3개, 4개 이상이 좀 융합되다 보니까 뭐 그 개념 하나하나를 풀어나가면서 조금씩 이제 미스가 이제 생길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해야 되는 그런 문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보던 문제랑은 조금은 다르지만 연습을 충분히 했었던 문항이기도 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봤을 때 좀 비슷한 문제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조금 더 개념적으로 좀 잘 이해를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실수 때문에 12번은 좀 많이 감점이 됐던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총평을 좀 해보자면은 계속 지금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아는데 좀 낯설었다. 그러니까 분명히 배웠던 문제인데 개념 이해가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은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좀 힘들 수 있었던 부분이 많았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좀 하게 되면은 선택형은 좀 복잡하게 그 다음에 서술형은 좀 적당히 하시면 사실 안 될 것 같아요. 아까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교과서에 나왔던 문제가 정확하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좀 정답률이 많이 안 좋았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아무래도 서술형이든 뭐 아니면 객관식도 마찬가지인데 좀 어려운 문항에 대해서는
좀 개념적으로 정확한 이해를 좀 하시고 오답을 좀 하는 게 많이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 이 문제를 내가 했는데 뭐 때문에 안 됐다. 그러면 그 문제를 다시 그냥 풀어보는 게 아니고 좀 정확하게 이게 왜 안 됐지? 그러면 내가 앞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지?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도 좀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좀 고득점을 맞고 싶어하는 학생이라면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처음 보는 중간고사다 보니까 많이 떨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좀 용산고 시험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12번부터 좀 난이도가 있는 문항으로 좀 나오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당황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마지막 문제에서 말했던 실수 같은 부분도 결국에는 뭐 연습을 좀 많이 해놓고 그리고 시험 때 당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실수로 이어지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숙련도가 좀 많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답을 좀 많이 해서 실제 오답을 할 때도 그냥 베껴서 하는 정도가 아니고 정확한 원리를 좀 알고 잘 안 되면 계속 한 번 더 연습해보고 뭐 만약에 자기는 이런 식으로 풀었는데 선생님한테 좀 물어보면서 이렇게 풀어가는 게 맞냐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학생들이 오답 노트를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한번 보이나? 이렇게 지금 잘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확인을 좀 합니다. 보이나요? 여기 보면은 굿 뭐 이렇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잘 안 되는 부분들은 선생님들한테 좀 물어보면서 선생님의 코멘트도 좀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오답 착즙 노트라고 해서 이렇게 준비를 좀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잘 보이시죠? 이렇게 오답 노트를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도 좀 표현이 돼 있고 그래서 실제로 해왔을 때 여기 보시면은 그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는 포인트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왜 틀렸을까를 파악해서 그 뒤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여기에 이제 사실은 뭐 어떤 공식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멘트 정도를 좀 달아놓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어떤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야겠다는 게 사실 이 문제 하나로서 얻을 수 있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요약하기 좋게끔 이게 편집이 좀 돼 있어요. 그 오답 노트 자체가. 그래서 이걸 좀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이거를 학생들한테 주면서 뭐 이벤트도 하고 있고요. 뭐 잘 해오면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이벤트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활용을 실제 오답 노트가 선생님이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막 풀지 않고 정확하게 왜 틀렸는지 그리고 이런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뭐가 더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좀 꼼꼼하게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시험을 봤을 때에 대한 좀 등급 컷을 좀 조사를 해봤는데, 아까 보셨던 문항들이죠. 여기 15번, 18번,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 4번 좀 많이 틀렸던, 그 다음에 객관식 12번. 얘네들이, 이 문항들이 1등급, 2등급을 결정하는데, 많이 중요한 포인트였다. 뭐, 이 비교를 해보시면 뭐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추세 자체가 뭐 계속 어려운 식으로 좀 출제가 될 거다라고 좀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이제 저희 학원 유파인 이촌 특별관에서의 어떤 성과적인 얘기인데 1등급 인원이 실제로 용산고에서 12명, 그 다음에 2등급이 21명, 3등급이 35명인데 저희 학원 학생들을 좀 성적을 뭐 조사한 결과가 1등이 4명, 그 다음에 2등이 9명, 12명, 4명, 21명, 9명, 3등급 7명 이렇게 돼서 실제로 평균 점수도 괜찮아요. 한 78점 정도로 저희 학원이 꽤 우수한 성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 12명 중에 33%고요. 2등급도 42.8%면 뭐 대단하죠. 그래서 3등급 20% 해서 제가 계산을 좀 해봤더니 전체 1, 2, 3등급의 전체 30% 정도, 정확히는 29.4% 정도가 저희 학원에서 재원 중인 상태입니다. 네. 좀 자랑을 좀 해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포인트는 사실 1학년 때는 다 열심히 다 준비를 해요. 중3 이제 마지막 시험 기말고사를 좀 빨리 보다 보니까 그 이후로부터 많이 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준비는 좀 잘 돼 있는 부분인데 근데 이제 특히 용산고 시험 자체가 앞부분에서 조금씩은 뭐 기본 유형이긴 하지만 그래도 막 그냥 쉽게 내진 않는단 말이에요. 조금 계산도 필요한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빨리빨리 풀어내고 정확하게 풀어내는 연습이 좀 필요해서
근데 그렇게 하는 연습이 좀 안 돼 있으면 좀 힘들 수 있다. 그리고 12번 같은 경우에 12번 같은 문제에서도 갑자기 문항이 좀 그 난이도가 좀 있었죠. 그런 식으로 난이도가 어떻게 배분될지 모른다. 그래서 좀 많이 좀 열심히 좀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아무래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다 보니까 첫 등급이 뭐 거의 뭐 대학을 가는데 좌지우지한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중요하죠. 그래서 첫 등급을 좀 잘 못 맞는 학생들이나 이제 학부모님들이 이제 많이 걱정을 하세요. 실제로 잘 못 맞게 되면은 다시 이제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좀 오래도 걸리고, 그 다음에 좀 뭐 멘탈적으로 좀 타격을 좀 많이 입어요, 학생들이. 그래서 어머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첫 등급이 중요하니까 그만큼 좀 잘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뭐 이건 아까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중학교 수학이랑 다르다 보니까 고등 수학을 확실하게 더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뭐 다 계속 수학 얘기를 했지만 이제부터는 진짜 실전적으로 뭐 그 대학을 좀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모든 과목을 좀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당연히 뭐 철저한 학습 계획은 당연히 중요하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기본 문제를 좀 정확하게 최대한 빠르게 푸는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저희 학원에서는 실제로 스피드 존이라고 해서 실제로 좀 뭐 정확한 그 시간을 딱 정해놓고, 뭐 예를 들어 20문제면 20문제, 뭐 30문제 30문제 해서 뭐 빠르게 예를 들어서 20문제인데 25분 만에도 풀고, 이런 식으로 연습을 좀 시키는 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문제 풀 때 뭐 조금 거르는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실전적으로 좀 연습을 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들을 좀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여기는 상위권을 좀 위한 학생들. 근데 특히 이제 뭐 기본 문제들이 좀 완벽하고 좀 탄탄하게 되어 있던 학생들일지라도 뭐 용산고 문제 아까 보셨다시피 쉽지만은 않단 말이죠. 뭐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했을 때 뭐 여러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고, 이런 약간 모의고사 같은 문장들이 좀 출제가 되다 보니까 기출문제 뭐 강남권도 그렇고요. 뭐 기출문제를 통해서 모의평가를 좀 충분히 해서 실전 연습이 좀 필요한다. 이게 상위권 학생들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은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자, 여기는 노력하는 학생들이 함께하는 유판 이촌 특별관이고요. 저는 유판 이촌 특별관의 조진호 고등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제 이촌 유파인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학원을 선택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먼저 난 용산고 학생인데 용산고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학원이니까 나도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봐야 될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먼저 용산고의 일정에 맞춘 프로그램이 있는가, 그리고 그 학원의 선생님들이 용산고 내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인가, 또 학생들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인가.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학생들을 가장 잘 아는 학원인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학원을 선택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고등 내신은 중등과 상당히 다릅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여러 가지 설명회라든가 저희들이 이제 나중에 뭐 다른 설명회 같은 것들을 기획했을 때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단순하게 뭐 중등과는 다르게 9등급이다 이런 건 아니고, 문제 유형 자체가 굉장히 달라요. 굉장히 다르고, 또 학생들이 주로 많이 하는 얘기, 어머니들이 주로 많이 했던 얘기들, 왜 계속 학원을 안 보내시고 그냥 기존의 학원을 보내셨나요? 라고 말씀드렸을 때, 어머니들이 뭐 학생이 기출을 풀어보니까 풀만하다고 했다. 작년 기출 풀어봤더니 우리 아이가 90점 나왔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하지만 기출은 기출일 뿐입니다. 기출이 돼서 저희들이 그 다음에 푸는 것 자체가 더 이상은 실제 시험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고, 실제 전년도 기출을 풀어서 90점이 넘고 이런 학생들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시험에서 굉장히 심대하게 타격을 보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연습이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결국 기출은 연습이죠. 그러니까 연습은 없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결국엔. 그리고 첫 시험이 대학을 결정하게 되고,
첫 시점에서 망쳐서 상당히 점수에 타격을 입었을 때 이거를 극복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시험이 결국 대학을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용산고 이런 맞춤 대비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저희 학원만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학원이 지금까지 몇 년, 수년에 걸쳐서 계속 노력을 해왔고, 저뿐 아니라 많은 선생님들이 용산고에 대한 단연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저희들처럼 이 맞춤 대비를 철저하게 계속 준비해서 수년간 진행했던 학원은 없기 때문에 이건 저희만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렇게 진행을 해서 저희가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학생들 숫자도 그렇게까지 엄청 많진 않았지만 어쨌든 1등급이 전체 12명 중에 3명이고 2등급이 8명을 이렇게 얻게 되었는데요. 이제 1학년 2학기 기말고사에서는 1등급이 전체가 11명으로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1등급을 맞은 학생이 무려 6명이 되고요. 2등급은 12명이 이렇게 1학년 2학기 기말고사에서 만들어지게 됐어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저희들이 처음에 이제 기존에 있던 학생들 뿐만 아니라 중간에 들어온 학생들, 물론 저희 학원에 아주 뛰어난 학생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기존에 있던 학생들이 열심히 해서 이러한 성취도를 올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봤을 때 학원에서 꾸준하게 준비를 했을 때 그 성과가 그 준비한 기간에 비례해서 나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희 학원에서 열심히 준비를 하시면 좀 더 내신 대비, 또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서 내신 대비에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판 2000 특별관의 특별함이라고 저희가 자랑할 수 있는 거는 용산고 내신 및 학교 전문가라는 거 너무 당연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원까지 학교 앞에서 학원까지 셔틀버스를 운행을 해서 학생들이 학원을 좀 더 쉽게 올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수학 같은 경우 전체 4개 레벨에 5개 반을 운영해서 효과적인 내신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최상위부터 아주 기초가 약한 학생들까지 저희들이 충분히 케어할 수 있게 반을 세팅해 놓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수학뿐 아니라 국어, 영어, 과학까지 용산고만을 위한 내신 전문 대비반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뭐 국어나 영어나 과학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선생님들이 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굉장히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또 자랑하고 싶은 게 이건데요. 최고의 강사진인데, 사실 뭐 학생들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께서 뭐 저희 학원이 아무래도 위치가 이렇다 보니까 뭐 강사분들에 대한 어떤 퀄리티에 대해서 의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저랑 이제 부원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반포에서 있을 때도 이제 반포 뉴파인에서도 이제 가장 최고 반부터 가르쳤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팀장하고 대표 강사를 지냈던 그런 출신이고, 현재 저희랑 같이 근무하시고 계시는 모든 선생님들도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 강남권 이상에서 또 많은 학생들 지도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강사진의 퀄리티는 저희가 충분히 보장한다고 볼 수 있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뭐 단순하게 뭐 다른 뭐 수학을 깔고 뭐 요일을 배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최대한의 효율을 낼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용산고 학생을 가장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지 늘 고민하면서 만들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고요. 나중에 뭐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고 다음 뭐 저희 그 내신 대비 설명회 때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교재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굉장히 연구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적인 측면이나 교재적인 측면에서는 아마 다른 학원에 훨씬 나은 퀄리티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저희들이 학생들의 성장을 저희들이 이제 목표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학원이고요. 자, 그래서 용산고 중간고사 대비 과정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내신 대비는 1단계, 2단계, 파이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여기에 있는 뭐 기출 유형서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사실 뭐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아주 최상위권, 다시 말씀드리면은 뭐 강남권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1등급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최상위권 학생들부터 아주 기초가 약한 학생들까지 저희들이 전부 다 아우를 수 있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다양한 교재를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전혀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특히 이제 2단계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게 이제 꼭풀 모의고사랑 리얼 시점 모의고사라는 건데, 꼭풀 모의고사는 나중에 다시 다른 어떤 소개 영상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저희들이 이제 학교별로 똑같이 고등학교 난이도뿐만 아니라 문항수, 배점, 시간, OMR 그리고 시험지 디자인까지 완벽하게 일치시켜서 이제 고등 내신 시험 적응력을 배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등학교 시험은 연습이 아니거든요. 연습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저희들이 충분히 연습을 시킨다. 그리고 저희들이
리얼 실전 모의고사라고 해서 첫 번째 시험이기 때문에 굉장히 학생들이 어렵게 시험을 보게 될 텐데, 그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실제 시험과 같은 시간에 거의 시험 직전이죠. 파이널이죠. 그때 이제 시험을 보게 돼서 이제 적응력을 키우는 이런 것까지. 왜냐면 오전 시험을 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용산고 같은 경우는 오전 8시 10분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경험을 해보는 것을 저희들이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내신 대비 파이널 이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이제 나중에 교재 설명을 통해서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3월 내신 프로그램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레벨은 4개 정도가 나눠져 있고, 그래서 가장 최상위 레벨부터 다음 레벨, 그 다음 레벨이 있고, 마지막에 이제 퍼플 프로젝트라고 이번에 저희가 새롭게 반을 만들었는데, 새롭게 이제 저희가 이제 런칭을 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다른 반과 다른 것과 다르게, 다른 게 전부 다 4시간, 5시간 이렇게 수업이 돼 있는 것과 다르게, 요거는 이제 수업은 하루에 2시간만씩 이틀이고, 또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클리닉하고 당일날 끝나고 집에 가는 게 아니에요. 끝나고 남아서 그날 배웠던 내용에 대해 복습 과제를 수행하고 유형 테스트까지 진행하고 집에 보낼 수 있도록 해서, 처음 듣는 학생들이 열심히, 또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이 혼자서 공부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이, 기초가 약한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좀 더 깊은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녹화 영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더 깊은 내용과 학종 관련 프로그램, 자세한 이런 프로그램, 특히 세특에 관련돼서 학생들에게 좀 더 안내해 드리거나 어머님들에게 안내해 드리고 싶은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다 전부 다 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2월 6일 날 일요일이죠, 온라인 실시간 설명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어머니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배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용산생활이라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2월 말에 진행하게 될 텐데, 이걸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학교 생활과 이런 전반에 대한 안내를 부모님과 학생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원 프로그램과 과정에 대한 문의는 이렇게 연락처가 저희가 만들어 놨는데, 연락처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 자, 저희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학교별 2월 특별 프로그램이랑 내신 대비해서 진행되는 특별한 프로그램은 다른 영상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촌 유파인 송호길 원장이었고요.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파인 이촌특별관의 이상준 부원장입니다. 어느덧 길 것만 같았던 겨울방학의 반이 지났고요. 탄탄하게 공부했던 1월에 이어서 2월에도 유파인 이촌특별관의 특별 프로그램에 대해서 6가지 프로그램이거든요. 그거 간단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6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윈터스쿨입니다. 유파인 이촌특별관이 오픈한 이래로 항상 방학, 겨울방학, 윈터스쿨, 여름방학, 썸머스쿨에 이렇게 이어서 우리 친구들이 자습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집중관리형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해서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이번에 1월에 진행했던 프로그램,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준비했었던 플래너예요. 여기 안쪽에 작성을 하고요. 우리 계획도 짜고, 그리고 매일매일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같이 점검해주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면서 아침 9시부터 이제 학원 자습실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여기 앞에 보이는 이 친구가 이제 졸업생, 현재 대학생이죠. 조교 선생님. 그래서 모든 과목에 대해서 멘토도 해줄 수 있고, 특히 수학 과목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질의응답까지 가능한 상황으로 만들어서 조금 더 오전을 탄탄하게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마련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안타깝게도 지금 마감이 된 상태고, 현재 힘들어서 못할 것 같다라고 미리 얘기해둔 친구가 한 명이 있어서 TO가 한 자리 또는 2자리 정도는 빌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관심 있는 어머님들은 저에게 또는 학원 쪽으로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등급 예측 특강인데요. 이제 우리 친구들이 중학교 때와 다른 환경인 고등학교 올라와서 공부를 하면서 과연 나는 중학교 때는 8, 90점짜리에 그래도 수학을 좀 한다라는 친구였는데,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과연 내가 그 말로만 들었던 힘들다는 1등급은 찍을 수 있는지, 아니면 2등급 선일지 3등급 선일지에 예측이 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선배들이 봤던 학원 자체 시험지라던가 이제 학교 시험지 같은 기출문제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실전 연습으로 시험을 보고 그 점수대라면 그 선배의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너는 현재 고등학교 시험을 본다면 어느 정도의 등급이 유지될 것 같아 라는 판단을 해주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과정을 탄탄하게 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이제 시험을 봤을 때 3월, 4월 내신 대비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정말 2등급 선에 가까울 정도의 높은 등급이 나오긴 쉽지 않을 거거든요. 친구가 시험을 봤을 때 4등급 정도가 이제 나올 것 같다라는 판단이 된다면 그걸로 4등급 학생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보완해서 과연 2등급으로 1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분석을 하고 그에 따른 피드백을 줘서 성장할 수 있는 이제 발판을 마련해 주고자 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좀 타 학원들에서는 있지 않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는 경험을 통해서 많이 축적된 정보로 우리 친구들에게 조금 더 정확한 이제 안내가 될 수 있게끔 마련해 놓은 프로그램이니까요. 이 부분 또 이제 한 번쯤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안내 드리고 있는 특강 부분은 상세하게는 홈페이지에 게시가 될 거니까요. 자세한 부분은 홈페이지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번째로는요, 핵심 유형 대비 특강입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중하위권 친구들 대상으로 준비가 된 프로그램이고요. 우리 친구들이 아무리 방학 동안 그리고 3학년 중학교 3학년 기말고사는 빨리 보잖아요. 그러면 12월 그리고 1월 이렇게 2달 동안 아무리 탄탄하게 공부했다라고 해도 수학이 약한 친구들은 한없이 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월 달은 이제 현재 저희 프로그램 상으로는 기말고사 영역을 공부를 하게 돼요. 그렇다면 3월 들어갔을 때 다시 한번 중간고사 대비를 시작할 때 까먹은 부분, 놓치고 있는 부분, 약했던 부분을 또 한번 약하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이제 2월에도 다시 한번 중간고사를 공부해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은 거라서요. 핵심 유형 그리고 선배들 기준으로 굉장히 많이 틀렸던 유형에 대해서 점검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니까요. 우리 수학이 약한 친구들 그리고 혹시라도 마음 졸이면서 걱정되는 친구들은 꼭 한번 수강해 보길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다음번으로 반배치고사와 3월 모의고사 대비 특강인데요. 요 프로그램은 이제 현재로서는 좀 불투명하죠. 왜냐면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과연 반배치고사를 볼지가 조금 의문이 돼요. 요거는 이제 학교 발표가 난 뒤에 대부분 학교들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되면 저희도 발빠르게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반배치고사를 진행하지 않는 학교가 생기더라도 그와 유사한 구조인 3월 모의고사는 전국 단위로 볼 거고 특히 서울은 다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3월 모의고사 대비 특강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수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고1의 3월 모의고사는 시험 범위 자체가 대부분의 중학교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중요하다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 고등학교 올라가서 전국 단위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학생인지 첫 스타트 라인에 쓰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각 고등학교들마다의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장학제도도 운영되고 있는 학교도 있고요. 그리고 담임 선생님 그리고 학교에 비춰지는 나의 첫 인상 점수로의 첫 인상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내용보다는 어쨌건 결과라던가 이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스타트 라인에 대한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잉여 시간을 좀 쪼개서 저희도 이 3월 모의고사 중학교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또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진행시키진 않아요. 그래도 잊고 있었던 중요한 내용 부분을 다시 한번 건드려줘서 기억도 되살리고 그리고 고등이랑 연계되는 중등 과정에 대해서도 점검하는 차원에서 좋은 특강이다 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슬기로운 용산 생활이라고 해서요. 요 부분은 이제 실제로는 현재 저희가 용산고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용산 생활이라고 타이틀이 붙어 있는데요. 아마도 좋은 이제 선배들 이제 불러서 이제 선배들이 고등학교, 그러니까 용산고에서 느꼈던 부분, 그리고 실질적으로 힘들었던 과목을 어떻게 헤쳐나갔는지 직접 직속 선배들, 졸업하게 되는 선배들을 통해서 자세하게 학교에 대해서 정보를 미리 알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정말 가볍게는 동아리부터 시작해서 깊이 있게는 각 과목별에 대해서 용산고는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비록 선생님의 눈이 아닐지언정 어떻게 보면 좀 더 정확할 수 있겠죠. 선배들이 눈이라는 게 눈높이잖아요, 학생과 학생에 대한. 그래서 그런 정보를 진짜 선배와 함께 궁금한 얘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요 부분은 뉴파인 2000 저희 유튜브에도 가볍게 하나 올려놨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찍어서 올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조금 더 상세한 얘기도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슬기로운 용산 생활은 이제 저희가 용산고 졸업생, 그러니까 저희 재원생이었던 선배와 이제 약속 시간 잡고요, 프로그램 마련을 하고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일정은 용산고 발표 난, 그러니까 오늘 이 방송이 이제 나가는 시점은 용산고가 발표가 난 시점일 텐데요. 발표 나고 이제 시기를 맞춰서 이제 그 후에 추후에 공개를 해서 2월 중에 좋은 시간 마련할 수 있게끔 탄탄하게 준비해서 이제 학생들을 맞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이제 2월 무료 특강입니다. 이제 2월 무료 특강 같은 경우에는 용산고 기출 분석 특강이라는 걸 하나 마련을 해봤어요. 무료 특강이라는 게 쉽지 않죠. 선생님들이 실질적으로 1월이나 2월 겨울방학 동안은 낮 수업도 있고요. 저나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관리하고 상담하고 하느라 굉장히 바쁘긴 하거든요. 그래도 약한 친구들이나 조금 더 으쌰으쌰 하면서 열심히 해주고 있는 그런 친구들을 조금 더 응원하고자 이렇게 마련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용산고에 대한 경험이 많은 저희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원장님과 제가 직접 나서서 첫 번째 강좌는 2월 9일 수요일 1시부터 4시까지 3시간 동안 제가 핵심 유형과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취향 유형에 대해서 개념 정리, 그리고 유형 정리, 문제 풀이까지를 진행하는 3시간 파트의 무료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금요일, 3일, 이틀 뒤죠. 금요일에는 원장님께서 직접 1시부터 4시까지 3시간 동안 테스트를 한번 거치고, 그리고 그 테스트에 대한 점수 분석도 해주시고, 그러한 시험지, 그 테스트를 보는 시험지를 몇 점 정도 맞았을 때는 어느 정도 등급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험지라면 이런 몇 번 문제 정도를 맞췄어야 등급 1등급이나 2등급에 들어갈 수 있는 학생이 될 겁니다 라는 상세한 시험지 풀이와 분석을 같이 해주는 좋은 시간을 마련을 해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말 특별히 재원생뿐만이 아니라 외부생들도 무료로 수강할 수 있게끔 오픈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노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수업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 특별 수업, 이제 무료 특강 이외 같은 경우에는 1강만 수강을 해도 되고요. 2강만 수강을 해도 되고 둘 다 수강을 해도 되는데, 또한 현장 수업으로 비재원생이더라도 이제 현장 수업에 참여가 가능하고요. 걱정이 되는 친구들은 줌 수업도 실시간으로 연동을 해서 수업 진행할 거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 병행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다양하게 많은 이제 6가지에 대한 특강을 안내 드렸고요. 자세한 부분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제가 찍어드린 영상 참고하셔도 되고요. 저희 뉴파인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이촌 중고등관 들어와 보시면 상세하게 프로그램 안내 다시 텍스트화된 문서로 안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궁금하신 내용은 학원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 데스크 과장님 아니면 원장님 제가 상세하게 다시 한번 추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뉴파인 이촌 특별관은 학생들과 함께 꿈을 꾸는 뉴파인 이촌 특별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준 부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